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교육부에서 나온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입니다. 이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계획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활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더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지에 대한 청사진 같은 거죠. 그렇죠. 특히 요즘처럼 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시대잖아요. 이런 때 이 계획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희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단순히 선생님들만 보호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교직원하고 보호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상호 존중 문화 조성까지요? 네. 그래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현장에서 이런 게 힘들다 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책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 조성까지 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계획이 왜 지금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네네.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합계 출산율이 지금 0.7명대잖아요. 아이고, 심각하죠.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돌봄을 제공하려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당연하죠. 작년 8월이었죠. 2024년 8월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인 근거 자체는 이제 마련이 됐어요. 네, 법은 바뀌었죠. 근데 현장의 어려움은 사실 여전하다는 거죠. 저희가 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보육교직원의 절반 이상, 그러니까 54%가 보호자로부터 보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해요. 54, 호셈스요. 와, 절반 이상이네요. 네. 그런데 더 문제는 상당수가 혹시 어린이집 운영에 좀 차질이 생길까 봐 우려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아, 문제 제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뭐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39.2%, 아예 이직을 고민하거나 20.4%, 심지어는 건강까지 나빠지는 21.7%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.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인 거죠. 듣기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데요. 그래서 이번 계획에 좀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가요?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. 첫째는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치매 예방인데요. 기준 마련과 예방? 네, 2025년 상반기까지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라는 걸 만들어서요.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 기준을 딱 명확히 하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아동학대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 구분 기준도 세우고요. 아, 그게 중요하겠네요. 그동안 좀 애매해서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어디까지가 지도고 어디부터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그 선을 정하는 거죠. 보호자하고 상담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.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치매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. 교육을 의무화하는군요. 근데 교육만으로 실제 치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다 막거나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? 두 번째 방향은 뭔가요? 네,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치매 행위 조사, 관리 및 보호 조치 강화입니다. 네,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초기에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까지 치매 대응 가이드라인 이걸 만들어서 보급하고요. 또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를 하거나 심리 상담이나 치유를 지원할 법적인 근거도 마련합니다. 아, 즉각적인 분리조치. 이거 현장에서 정말 필요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전 대책들이 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즉각 분리처럼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. 네, 시스템적인 접근이군요. 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보육활동 보호센터라는 곳을 설치 확대할 계획이에요. 2026년까지 19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요. 또 지자체 차원에서 혹시 형사분쟁 같은 게 생겼을 때 관련 보험 가입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. 이것도 2026년부터요. 아, 센터 확대랑 보험 지원까지.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호한다는 의지가 보이네요.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?
분쟁 조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건 좀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가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니까요. 그래서 독립적인 분쟁 조정 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정부랑 각 시도에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. 2025년부터 시작하고요. 위원회를 설치하는군요. 네. 그리고 어떤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 유형과 기준, 그리고 만약에 보호자가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, 예를 들면 뭐 서면 사과 요구라든지 특별 교육 이수 같은 거요. 이런 조치 기준까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입니다. 2026년까지 법제화하는 게 목표예요.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문제 해결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? 자,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보육활동 존중문화 조성 및 지원이네요. 결국에는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한 거겠죠? 맞습니다. 단순히 제도만 딱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교직원분들의 어떤 정신 건강, 마음 건강을 위해서 마음 성장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더 확대하고요. 마음 성장 프로젝트요. 네. 그리고 뭐 해시태그 선생님 덕분에 같은 캠페인을 통해서 교사하고 보호자가 서로 좀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요.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독려하는 것도 지역사회 전체가 좀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보니까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지원 강화, 그리고 문화 조성까지 와, 정말 여러 측면에서 촘촘하게 계획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죠.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보육교직원 선생님들과 보호자분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겠죠? 어떻게 보면 당신의 아이 혹은 주변의 아이들이 더 나은 돌봄을 받는 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고요. 네.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정말 현장의 어려움이 좀 해소되고 또 보육의 질 자체가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. 네,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떤 걸까요?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. 그걸 기다리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당장 내가 보호자로서 혹은 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육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존중하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어떤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